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일본어 전문 강사 황요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해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0번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문제 10번은 단문 독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문을 먼저 읽고 나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만 단문 독해일 경우에는 문장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코레다케와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즈세나에 빼놓을 수 없다라고 쓰여 있는데 노시테까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파악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국내에 타노시미 갖다대, 즉 국내 일본을 즐기는 방법으로 아게라레르노가 들 수 있는 것은 역시 경치, 온천, 그리고 구름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유명한 일본 드라마에도 나오는 제목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미식, 즉 쉽게 얘기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사실 뭐 멋진 경치를 보고 온천도 즐기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이라면 어떠한 자, 직역합니다. 즐기는 방식을 하겠습니까? 뭐 우리말은 없는 말이고 약간 의역해야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즐겨보시겠습니까? 자, 저는 그때 상황에 따라 카와르토와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말에 따라 명사 뒤에 붙으면 뭐뭐 라면이라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면 지모토토와, 자, 지모토와는 반대의 좋은 점이 있는 장소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단어 잠깐만 보실게요. 지모토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을 지모토라 그럽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분명히 좋은 점, 또 맛있는 음식도 있고 경치도 있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반대, 즉 우리 동네에 없는 것, 그것을 찾으러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히토와 나이모노 네다리다까라. 자, 여기 잠깐만 단어 보시겠습니다. 일단 네다리라는 단어가 보이실 텐데요. 기본형은 네다루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네다루 들어보셨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네, 네다루는 우리말로 조르다, 보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모노가 앞에 붙었거든요. 직역하면은 없는 것 조르기. 사실 없는 걸 달라고 졸라봤자 나오겠어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모노 네다리라는 것은 우리말로 그냥 생떼, 떼쓰기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다? 누구나 없는 걸 조르고 보태는 즉 생떼를 써대니까 나도 우리 동네에 없는 것을 못 도매 때 그걸 구하게 된다. 그걸 찾게 된다. 이렇게 의역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쇼쿠. 사실 저도 그렇고 여행 갔을 때 정말 수많은 즐거움이 있겠지만 최고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저자분께서는 특히 자기는 뭐가? 바로 이 먹거리, 음식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후당화, 평상시에는 아지아의 나이, 아지와 맛보다 가능형의 부정이니까 평상시에는 맛볼 수 없는 맛있는 것을 타베로 먹겠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 한국에도 맛있는 음식 많이 있지만 외국 나가도 또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자기는 그걸 갖다가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쭈와 실은 젊은 시절에 내가 젊었을 때 갔었던 어떤 현이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먹었던 그 맛을 와스레라나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키오쿠대와 기억으로는 점점 와스레 때 점점 잊혀져 가지만 잊어버리더라도 시다와 혀는 그 맛을 기억하고 있어서 후토시다 도끼니 아주 우연한 기회에 문득 타베타쿠나로 먹고 싶어집니다. 해외에서의 식사와는 징하이 달리 역시 우마레 쏟았다 니혼노 아지와 우마레 쏟았던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났던 일본의 맛은 욕구 쿠치니았다. 간단한 관용구죠. 쿠치냐고 입에 맞았습니다. 자, 내 몸의 여러 장소에서, 즉 약간 의역하자면 내 신체의 다양한 부위가, 다양한 나의 몸이 기억을 노꼬떼이로 그 먹었던 음식의 맛 기억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다 그랬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번. 그때의 상태에 따라서 가고 싶은 곳이 바뀌는 것이 아따리마에 당연하니까. 2번. 일본에 어디에 가더라도 맛있는 것은 절대로 있으니까 직역하면 그렇고 의역하자면 반드시 있으니까. 3번 젊었을 때 갔던 곳에서 먹었던 것의 그 맛을 와스레라레나에 잊을 수 없으니. 4번 그곳에서밖에 먹을 수 없는 것을 아지와 있다이 맛보고 싶으니까. 자,
분명히 문제에서 이것만큼은, 즉 먹을 것만큼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단문을 풀 때 미리 이제 이렇게 문제를 보고 나서 풀면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 그랬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독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밑줄 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상당히 감사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독해 문제든 힌트 없는 독해는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밑줄 친 문제를 풀 때는요, 대부분이 앞뒤 세 줄 속에, 길어야 5줄 속에 힌트가 들어있는 게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께서는 왜 먹거리만큼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찾으러 그런 걸 갖다가 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즉 내가 살고 있는 이 내 고향, 내 고장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맛보고 싶다. 그게 이분이 즐기는 여행에 즐기는 방법 중에 한 가지란 뜻이 되겠죠. 따라서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답은 그렇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밖에 먹을 수 없는 것. 바로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가서 우리 동네에서 먹을 수 없는 그 고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너무너무 먹고 싶어 한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큰 문제 11번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중문이 들어갑니다. 방금 보셨던 단문에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의 길이가 나오고요. 보통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단문에서는 문제를 미리 읽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문에서는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 아무래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놓으시고 문제를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시카와 현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코노토코로 요 근래 최근 들어서 엔야스 등의 영향으로 메다떼 후에떼로, 여러분 엔야스 알고 계시죠? 바로 엔저. 엔이 싸지니까 관광객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일본 가서 여행을 즐길 수가 있겠죠. 그런 영향 때문에 메다츠,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레오 우케 때, 자, 코레오 우케 때는요, 그대로 관용구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서 웃게루라는 동사를 찾아보셔도 이 용법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코레오 웃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직역하면은 이를 받아서 이시가와 현은.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직역이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쓰인 코레는 뭘 지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 문장에 나왔던 엔저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바로 그걸 받아주고 있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약간 의역하자면은 이를 계기로, 그렇죠?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즉 엔저 등의 영향으로 눈에 띄게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시가와 현에서는 작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우케이레 조오카오 메자시, 우케이레가 받아들이다는 뜻이 있거든요. 따라서 약간 의역하자면 수용 증가를 메자스, 노려서 목표로 해서 지향하여서 숙박시설과 관광 안내소를 방문한 외국인. 자, 요거 문형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명사 뒤에 묵게가 붙으면 명사용, 명사를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이시카와 현의 숙박시설이라든가 관광 안내소를 방문한 외국인용으로, 자, 전화로 통역을 행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방문을 받은 시설 종업원이, 자, 사실 그 호텔이라든가 뭐 여관이라든가 식당에 많은 일본인 종업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외국어에 능통하면 다행이겠지만도 사실 외국어 서툰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국 사람 손님은 왔고 주문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럴 때 이곳에다가 바로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통역원이 대응하는 시쿠미대. 시쿠미는 구조, 시스템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니홍 하츠, 일본 최초의 서비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 뭐 우리 이웃 나라이지만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가지만 요즘 들어서 뭐 중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영어는 또 뭐 세계 공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나라 말을 이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원이 늘 상주하고 있답니다. 자, 콘넨도와 발음 조심하시고요. 콧도시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금년도는 약 300만행의 사업비를 예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전국 자치체, 우리는 보통 지자체라고 그러죠. 자, 전국의 지자체에 나누어주는 교부금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현이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서 운영하는 콜센터에 365일 24시간 태세로 통역원이 상주합니다. 호텔이라든가 음식점 그리고 이제 선물 가게 등을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종업원이 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3개국어, 아까 영어, 중국어, 한국어가 있었죠. 3개국 통역원이 자 아이단이 탔대. 이거는 이제 뭐 직역하셔도 괜찮고 이 사람들이 뭐 직역하면 좀 말이 그렇지만 사이에 껴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개입하여서 통역을 해줍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 관련 시설 등이 현 홈페이지에서 입수할 수 있는 모시코미쇼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팩스라든가 이메일로 모시코모 신청하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에서 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효과가 오리로 허가가 떨어지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무료, 공짜, 무료라고 합니다. 자, 현에서 제시된 번호에 전화번호가 되겠죠.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은 전화요금 부담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금은 필요 없고 그냥 전화요금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자, 휴대전화에서 걸었을 경우 1분에 약 30엔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실 1분에 30엔이니까 그렇게 큰 뭐 부담이 되지 않겠네요. 자, 지금까지 현내에 있는 약 600곳의 관광 관련 시설 중 약 무려 절반 정도네요. 약 절반 정도가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우케이레가와 즉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측의 안신이 쯔나가리소다. 쯔나가르는 이어지다, 연결되다는 뜻이 있죠. 즉 뭐 직역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 이 콜센터가 있는 덕분에 이런 숙박이라든가 또는 뭐 그 외국인과 관련된 관광시설에서는 특별하게 불안감을 갖지 않고 안심하고 이제는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3번. 시쿠미, 즉 구조, 시스템이라 그랬는데 어떤 구조입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1번. 통역원이 자, 슈쿠지츠 노조 있다. 자, 여러분, 슈쿠지츠가 뭐죠? 축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공휴일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공휴일은 어떤 날입니까? 뭔가 좋은 일 있고 기쁘니까 쉬는 날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축일을 쓸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의 공휴일은 대부분이 뭔가를 축하는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쓸 수가 있거든요. 통역원이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사실 실제 시험 가서 만약에 시간을 아끼시고 싶다면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본문에서 뭐라 그랬죠? 365일 24시간 태세로 대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휴일을 제외한 평일? 그렇죠.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평일 근무 시간에 한해서만 3개국어 통역을 해준다. 여기까지 좋았는데요. 2번. 통역 콜센터에는 프랑스어와 독일어 통역원도 상주하고 있다.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영어, 중국어, 그리고 우리 한국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고요. 3번. 통역원이 항상 콜센터에 주재하고 있으며, 즉 늘 그곳에 계계하고 있으며 3개 국어 통역을 해줍니다. 4번. 한국인과 미국인 등이 언제나 콜센터에 상주하고 있으며 통역을 해줍니다. 자, 아까 영어, 중국어, 한국어란 얘기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한국인, 미국인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가능하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맞게 쓰인 시꾸미는 뭐겠습니까? 답은 그렇죠. 3번이죠. 아까 그랬지만도 항상 그곳에 대기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한국어 3개 국어 통역을 해준다 그랬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통역 서비스를 받고 싶은 관광 관련 시설은 처음에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자, 한번 본문을 살짝 다시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신청하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 1번. 우선 이시카와 현의 허락을 받아 신청서의 필요사항을 키뉴노 우에,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명사노 우에라는 문형입니다. 뜻은 명사한 다음에 명사한 후에라는 뜻이 있거든요. 사항을 기입한 다음에 우성합니다. 2번.
우선 이시카와 현청을 직접 방문하여서 통역 콜센터 이용 허가를 요구합니다. 3번. 우선 이시카와 현에서 제시된 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통역 콜센터 이용의 허가를 요구합니다. 4번. 우선 이시카와 현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자, 맨 처음에 뭐부터 하라 그랬습니까?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서 신청서를 받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내용과 아와나의 문어와 자, 되게 중문 내지 장문에서 잘 나오는 패턴이 내용과 맞는 거, 틀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조금만 침착하셔야 돼요. 일단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 먼저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뭐라 그랬죠? 아와나이 맞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1번. N 가치의 상승에 의해서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숫자는 후에 쯔자루요다. 자, 동사의 마스형에 쯔자루 붙이면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자, 관광객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2번. 이시카와 현에서 시작한 통역 콜센터는 다른 현에서는 한 적이 없는 서비스이다. 3번. 이시카와 현의 관광 관련 시설 중 약 절반 정도는 수den이 이미 이 통역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4번. 이 통역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시카와 현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내용과 맞지 않는 거라 그랬었죠. 한번 봅시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답은 그렇죠. 문장 첫머리에 있었지만 이시카와 현에서 왜 이 통역 콜센터를 설치했습니까? 바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외국인 관광객이 왜 급증에 따랐어요? 바로 엔저 때문이라는 얘기 했었죠. 엔저라는 것은 N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뭐라 했습니까? N의 가치가 상승하면 N다가 N고가 되면서 거꾸로 관광객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돈 쓰기가 약간은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예, 1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2번을 보시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일본 최초란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2번은 맞고요. 3번 뭐라 그랬었죠? 약 600여 곳의 관광시설 중에 300곳 정도가 이미 가입했다 그랬죠. 그럼 절반 정도가 맞다는 얘기고 4번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하면은 현에서 검토를 하고 이 사람들을 허가해 줄까 말까 결정한다 그랬었죠. 따라서 4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문제 12번에서는 문장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생각할 때 문장 비교니까 당연히 두 사람의 의견이 상반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100% 상반되는 내용 자체가 흔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대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두 사람의 의견이 100% 일치한다던가 100% 반대되는 내용은 거의 기대하지 마시고 약간의 중복되는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정확한 게 뭐냐, 만약에 흑백 논리로 A는 좋다, B는 나쁘다, 그랬으면 문제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게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낼 때는 항상 약간 중복되는 내용을 써놔가지고 두 사람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 좀 약간 좀 시시콜콜하게 물어보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점,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먼저 2번 문제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초등학생의 사키도리 각슈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 우리 한국에서도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바로 선행학습이 되겠습니다. 선행학습을 하려면 사실 혼자 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고 대부분 뭐 혼자서 뭐 개인 뭐 교습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학원을 간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겠죠. 바로 일본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A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실제 시험 문제 이제 고사장에 가서 시험 문제 푸실 때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제 빈칸에다가 있잖아요.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핵심이다 싶으면 살짝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문제를 풀 때 전체를 보지 않고 내가 집어넣은 그 요점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쿠 똑가대. 여러분, 주쿠가 뭐죠? 그렇죠. 바로 초중고등학생이 공부하는 보습학원을 흔히 주쿠라 그럽니다. 학원 등에서 마에모때 미리 공부해 놓은 아이들은 학교 수업에 쯔이때 있기 야스쿠 나루다로. 자, 쯔이때 있고 기억하시고요. 따라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어린아이가 엄마 뒤를 따라가다는 뜻도 되겠지만 우리도 보통 수업이 어려워서 나 못 따라가겠어 그런 얘기하죠. 그것도 똑같이 씁니다. 자, 그럼 당연히
학원에서 미리 학습한 아이들은 학교 수업에 따라가기 쉬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수 발언 등을 통해 수업에서 활약하기 쉬워지며 자신도 가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거수 발언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야, 뭐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뭐 순진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막 저여저 손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걸 갖다가 거수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리 공부를 한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그래 누구누구 해봐 그랬더니 자신 있게 대답을 했고 또 그게 맞았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긍정적인 측면 활약하면서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겠죠. 또한 학교 수업이 복습이 되어서 자 미리 한 내용을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한 번 더 들으면 복습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도 남기 쉬워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이분은 어떠세요? 죽구에서 하는 선행학습을 갖다가 조금 좋게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장점을 갖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이 카타요타 오시에카타 단어 체크하시면 좋겠는데 한자 편자 보이십니까? 카타요르 한쪽으로 기울어지다 치우치다는 뜻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좀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오시에카타 그렇게 이제 교수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경우 그것이 수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학원에서의 수업이 학교 수업보다 와카리 야스쿠 때 좀 이해하기도 쉽고 오모시로이 재미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쯔마라났고 재미없고 타이쿠 따분하게 느껴서 수업을 시까리 또 키가 났고 시까리 제대로 똑똑히 듣지 않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미 학원에서 공부한 내용이고 또 사실은 뭐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학원 선생님이 설명이 더 알기 쉽고 또 재밌더라. 그럼 당연히 그 아이는 학교 수업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재미없고 따분하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안 듣고 딴짓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 수업 태도가 나빠지는 패턴은 키오츠케테오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A번 분은 일단 선행학습에 대해서 장점을 쭉 말씀하시다가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살짝 메모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엔 B번 분의 주장입니다. 나는 확실히 선행학습에 의한 메리트가 장점, 좋은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자 데메리트, 즉 문제점 쪽이 더욱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일단은 대놓고 그냥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 학원 수업이 학교 수업보다도 와카린 이쿠쿠 때 쯔마라나이또 자 아까 A번과는 반대 상황입니다. 오히려 학원 수업이 더 재미도 없고 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젠쟁 요시운이 나라나에 전혀 예습이 되질 않습니다. 반대로 학원 수업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으면은 오모시로이 호도 재미있을수록 이번에는 학교 수업을 따분하게 느끼거나 선호세이대 원망할 때 쓰는 말이죠. 그 탓에 수업 태도가 나빠지거나 합니다. 결국 이분의 주장은 보습학원의 수업이 뭐 이해하기 쉽고 재밌어도 문제고 이해하기 어렵고 재미가 없어도 문제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소련이 추가할 때 쓰죠. 게다가 더욱이 학원 숙제가 오옥구 나리같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성향, 경향이 짙다는 뜻이니까 자, 많아지기 쉽기 때문에 학생의 부담이 마시다리, 기본 용어 마스입니다. 후야스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후야스하고 마스의 차이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한자 보시면 증자 보이죠? 바깥에 오쿠리가 나를 보세요. 야자가 보이면 후야스이고 안 보이면 마스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후야스는 야가 보여야 돼요. 지금 안 보이죠? 그러면 마스가 기본형입니다. 마스의 뜻도 알아두셔야 되면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마스는 자타동사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자동사로 쓰면 늘어나다, 커지다, 불어나다는 뜻이 있고 타동사로 쓰면 늘리다, 증가시키다는 뜻이 있거든요. 자, 지금 보면 앞에 부담이라고 조사 가가 나와 있죠. 자동사란 뜻입니다. 약간 의역을 할게요.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증가하거나 자 그것을 관리하는 부모님의 부담. 자 사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숙제가 아이들만의 부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부모님들의 부담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학원과 학교 선생님의 교수법이 징하고 또 다르면 혼란되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학원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학교에서 이렇게 하지? 아이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학교 수업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어렵게 되거나 토끼니와 때로는 선생님께 반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학원에서는 저렇게 가르쳤는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세요?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이 B번분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처음에 분명히 좋은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해놓고 실제로 이 문장 속에서는 선행학습의 문제점만 쭉 나열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의 필자는 선행학습에 관해서 뭐라고 논하고 있습니까? 1번 A도 B도 선행학습에 찬성이며, 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실제 시험 문제에서 시간을 아끼고 싶으신 분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왜요? 아까 B번분이 찬성하셨습니까? 계속 문제점만 나열하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시간을 아끼시고 싶은 분은 여기서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계속 읽겠어요, 여기서는. 자, 학원에 카요와세로 다니게 백기 보이시죠? 마땅히 동사해야 된다. 자, 두 분 다 선행학습에 찬성하시며 마땅히 학원에 보내야 된다고 논하고 있다. 2번 A도 B도 선행학습에 반대. 자, 아까 A번분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약간의 문제점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이분은 찬성 쪽에도 강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서 끊어도 괜찮습니다만은,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학원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논하고 있다. 3번 A는 선행학습의 메리트, 즉 장점만을 논하고 있고 B는 선행학습의 문제점만을 논하고 있습니다. 3번에 얼핏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걸리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B번분은 맞아요. 대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지만 A번분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따라서 이 A번이 잘못되었습니다. 4번 A도 B도 선행학습의 데메리토, 문제점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A번분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논하였죠. 분명히 단점도 논하였고, 그리고 B번분은 전체가 단점을 논하셨거든요. 따라서 자,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A, B의 공통된 의견은 무엇입니까? 1번 코도모니 토때, 니 토때 많이 쓰이죠. 누구누구에게 있어. 아이들에게 있어. 학원은 필요 불가결하다. 2번 학원의 선행학습에 문제가 있다. 3번 선행학습을 위해서 학원에 보내야만 합니다. 학원에 가게 해야만 합니다. 4번 학원 수업은 학교 수업보다 왁가리아스, 이해하기 쉽다, 알기 쉽다. 자,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 뭐였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A분은 선행학습에는 좋은 점이 많지만 약간의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B번분은 장점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단점에 관한 말씀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두 분이 공통되고 있는 건 딱 하나, 바로 어쨌든 선행학습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큼은 두 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한번 몇 번이겠습니까? 그렇죠. 2번 학원 선행학습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다 맞으셨습니까? 독해를 잘하시고 싶으신 분은요, 단어를 많이 외우고 문형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문장의 독해 문장의 맥락을 짚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좀 책도 많이 보시고 신문 사설 같은 거 있죠? 많이 읽어두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